자, 그런데 미국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무리 미국이 뭐 큰형이든 주먹이 깡패든 너무한 거 아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논리는 이거예요. 야, 네 옆에 있는 애 봐. 일본. 걔 어저께 사인하고 갔어. 이겁니다. 보여줄 거니까. 일본이 이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의 협약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울고불고 막 얻어 터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옛다 사탕 하나 먹어라 라고 그 던진 게 사탕이네. 뭐냐면 자동차 관세 15%로 낮춰줄게 이겁니다. 현재 자동차는 품목 관세 25%인데 네. 일본한테 관세는 자동차는 15% 낮춰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 어저께부터 일본이 15% 관세를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그래서 상황이에요. 기사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네.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국힘 정치인들이나 보수 경제지나 네. 이쪽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동차 산업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오늘부터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생겼다.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진 캠리를 사지 더 비싼 소나타를 사겠느냐. 일본은 오늘부터 여기서 추출하는 일본 차에 15% 관세를 물리는데 네. 현대는 25% 관세를 물리게 된다. 그러면 가격 평균으로 경쟁력. 자동차 한 대당 약 700만 원 정도의 상승이 요인이 생긴 건데 네. 이래가지고 우리 일본하고 장사할 수 있겠어?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다 죽는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이 정부를 압박하는 기사가 어제부터 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틀린 얘기냐?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일본처럼 자동차 일본한테 뒤지기 싫으면 일본처럼 그런 치명적인 협정에 빨리 사인해라는 얘기가 복선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의 타격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고 네. 일본과의 불리한 경쟁 성상이 놓인다는 거 모르는 바 아닌데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빨리 이재명 봐서 미국 가서 빨리 무릎 꿇고 사인해. 그 사인회 문서 왜 안 갖고 왔어? 뭐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이런 요구는 황당한 요구다. 그야말로 나라 팔아먹는 요구다. 그렇죠. 장기전으로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살살 나와요. 뭐냐면 일본은 달러 외환 보유고 중에서 달러가 약 한 1조 2천억 불 정도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뭐 미국에 약 5천억 불 정도 투자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12 정도를 갖고 있는데 5 정도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불이 조금 안 돼요. 4,1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3,500억 불을 내야 돼요. 거의 다 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협상을 놓고도 현재 치명적으로 잘못한 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본은 그나마 1조 2천억 불의 외환 보유고 중에서 굳이 이제 비율을 하자면 네. 5천억 불을 투자하는 건데 우리는 4,100억 분에 3,500억 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은 엔화가 준 기축통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정도 가지고 치명적으로 환율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자체적으로 통화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는 어때요? IMF의 이 외환 충격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외환에 취약한 나라고요. 네. 환이 흔들리면 나라 망하는 경험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네. 이 합의가 만약에 이런 어떤 수준으로 만약에 타결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4,100억 불 중에 3,000억 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있어요, 없어요? 보유고가 없네요. 없어요. 네. 그럼 그 순간부터 환율이 치솟습니다. 아, 얼마나 치솟을까요? 현재 최소한으로 시뮬레이션된 금액이 지금보다 적어도 1,000원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1,000원 지금 뭐 1,300. 지금 1,380원, 90원 왔다 갔다 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이요? 그냥 2,5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거의 두 배가 지금 올라가는 거의 두 배 상황이죠. 부분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뭐 끔찍합니다. 외환 보유고 작살났죠. 그렇죠. 환율이 지금보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절반값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데 또 그러면 큰일 어떻게 나네. 되느냐? 그냥 어려운 말 안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환율이 좀 낮을 때는 수출이 유리하고 뭐 높을 때는 뭐가 유리하고 이런 거는 뭐 정상적일 때 분석하는 거고요. 네. 지금보다 환율이 그 정도로 간다라는 건 무슨 네. 뜻이냐면 국력이 절반 이하로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뭐 동남아라든지 이 후진국 여행 가면 우리 환율로 달러로 바꿔서 또 그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풍요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네. 뭐냐면 후진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달러 경제에 맞춰진 패권입니다. 환율이라는 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맥도날드 하나는 1달러인데 맥도날드 버거가 예를 들어서 5달러인데 한국에서는 그거 얼마야? 그럼 우리 5천 원이야. 오케이. 그 정도 국력이에요. 네. 근데 이걸 달러로 바꾸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2만 원이 되고 만 원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만큼 국력이 여기서 약하다는 떨어졌네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정도로 환이 뛴다는 거는 국부, 국격, 국력이 절반 이하로 가는 후진국행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다. 아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간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이런 협상을 한다 쳐. 예를 들어서 네. 그래도 마지노선은 환율이 흔들리면 나라 망하는 거니까 네. 미국에다가 통화 수합이라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입장에서 레드라인이 필요하니까 통화 수화프라도 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환불안이 나오면 나라가 작살 나는데 네. 환불안이 왜 나냐? 니네 달러 없잖아. 그럼 언제라도 부도나. 그러니까 나는 원을 투자하려면 더 많이 줘야 돼. 이 뜻이거든요. 네. 그때 아니야. 우리 돈으로 가진 달러는 없지만 우리 달러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 왜? 미국 형들이 언제든 우리 원이랑 달러를 바꿔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가 모자라서 뭐 부도가 나거나 IMF는 날 일은 없어. 라는 안전판으로 원달러 무제한 통화 스왑을 해달라라는 게 일각에서 이제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안쓰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여 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얘기죠. 일단은 그나마 이 얘기 제가 먼저 네. 드리면 그거는 고육주책, 주책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하나 나오는 얘기예요. 뭐냐? 거의 국가 부도 상태니까 형, 미국 형님들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요. 달러 좀 줘요라고 할 때 옛다 가져가라 하고 주는 게 통화사업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그거는 병증이 발발한 겁니다. 그때 쓰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방접조처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발동될 정도 되면 이미 나라 거덜났을 상황이라는 게 제 얘기는. 자, 그 다음에 미국이 달러를 주는 게 원이랑 바꾸는 게 공짜냐는 거예요. 그쵸. 달러 스왑은 공짜가 아니에요. 또 조건이 있겠죠. 아니 언젠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럼 1,000원 줄게 1달러 줘요 이렇게 바꾸는 게 스왑이에요. 교환입니다. 네네네. 미국이 이자율 제로로 영구적으로 한국에 돈 그게 준다는 아니고 지원책이 아니에요. 언젠간 갚아야 될 돈이다. 언젠가 그것도. 우리가 그 돈을 만들어서 다시 그때 준 거 가져가요. 그리고 다시 우리 원을 줘요. 이렇게 다시 맞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갚으면 나라 부도는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육지책 중에서도 그야말로 부도 직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이지 예. 평시 우리 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과대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양보하자. 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럼 달러 수합이라도 해주든가.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망해서 진짜로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미국에 우리가 달러 수합을 요구했다 쳐볼게요. 네. 현재 나오는 보도로는 미국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못해줘. 그렇겠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네. 네가 우리한테 돈 빼가. 우리는 언제 그 돈 들어올지 몰라. 네. 나라 망해. 그럼 이대로 죽으라는 거야? 달러 수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맞아요. 하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래? 미안. 그거 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오. 달러 수합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미국이 달러니까 네. 나머지 그래도 달러에 준하는 준기축통화국들하고만 하는 거야. 너네들 같은 우리 뭔데? 잔잔바리들하고는 수합을 안 해. 잔잔바리. 그래서 6개 나라 예를 들어서 네. 뭐 영국, 일본, 유로, 캐나다 이런 준기축통화국들만 하고 있는 거지. 너네들하고 달러 수합 안 해. 니네들 같은 잔잔바리들하고 달러 수합 내가 하기로 마음 먹어봐라. 그럼 달러가 사실상 계속 풀린다는 얘긴데, 그럼 내 마음대로 이게 달러 기능 조절이 안 되잖아.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오죽하면 우리 정부 일각에서 네. 달러 수합을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안쓰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나마도 미국이 노했다는 거고 그게 돼도 제가 볼 때는 됐으니까 이제 우리 미국하고 3,500억 불 사인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날강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와, 뭐 어떻게 숨통을 좀 튀어줘야 이게 좀 맞습니다. 빠져나갈 국리가 있을 텐데 아예 네. 없네. 다 틀어박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관이
미국에 가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는 타결을 못하고 돌아왔는데 네. 또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이 비판이 뭐냐면 왜 아무것도 합의를 못하고 빈손으로 극했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거꾸로 차라리입니다. 너라면 할 수 있냐? 차라리 네가 가. 섣부르게 국익을 헌납하는 식의 합의가 안 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제 장관은 돌아왔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무역 대표부가 본부장이 또 이제 갔어요. 네. 미국에 이제 또 무역 대표부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도 현재는 이제 뚜렷하게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나오는 이 상황이 이런 정도의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차라리 여기서 빨리 도장 찍어라 왜 빈손이냐 그런 소리 좀 일본과 안 자동차 지금 격차 벌어진다 이런 얘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땐 오히려 국민들께서 야 이번에 우리가 투자하러 갔다가 조지아에서 범죄자 취급받고 온 거 그쵸. 이거 동맹 아니야라고 세게 나가셔야 되고 동시에 이런 요구 우리 못 받아. 일본은 통화사업도 돼 있지. 네. 그리고 걔네들의 외환보유고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인데 맞아요. 우리는 지금 거의 80%를 달라는 거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일본처럼 끌려만 가는 게 아니잖아. 니네들이 원하는 조선소도 지어주고 반도체도 지어주고 니네들이 원하는 배터리도 태양광도 다 우리가 해주잖아. 라고 하는 뭐랄까 좀 배수진을 친 전략을 가지고 이 한미 관계 세팅값을 조금씩 재조정해야 된다. 배수진을 쳐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깡패가 그렇죠. 말 들으면 깡패입니까? 말이 안 되니까 깡패지. 네. 그래서 깡패질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말 안 들어? 관세 25% 다시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 나도 배째? 1억원은 못 살아. 배째?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그러니까요. 좀 구금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현장 증언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임산부인데 뭐 흉내나는 빵을 주었다고 하지 그렇죠. 않나. 저도 그 임신부 보도가 좀 충격적이었죠. 네. 네. 근데 그분은 그나마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를 듣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도 부금을 하질 않나.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좀 배짱을 좀 키워야 되는데 우리의 배짱은 좀 뭐가 있을까요? 아니 물론 미국이 뭐 지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그렇고 만만치 않죠.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에 당하게만 하는 건 아니고 결국 미국 시장이 필요하고 또 미국이 정말로 우리에게 수많은 페널티를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이러면 우리도 힘들어요. 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미국만 나오면 발발 기면서 벌벌 떨면서 수세적으로 협상하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니까 적어도 호혜적인 수준에서 미국에게 줄 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조금 심한 얘기로 하면 반도체 같은 거 우리가 안 주면 네. 우리도 힘들지만 그렇죠. 너네도 힘들어. 이게 사실은 동맹으로 묶여 있고 경제적으로도 묶여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 미국이요. 이 관세 전쟁을 왜 했냐? 중국을 때려잡겠다고 원래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중국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 한 대도 못 치고 있어요. 중국이랑요? 그럼요. 왜요? 미국이 중국 때리려고 목에 칼을 딱 겨눴더니 중국이 쓱 꺼내더니 같이 미국의 목을 겨누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휘두르면 나도 휘둘러라고 팽팽한 균형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이 제대로 후려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히토류 카드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살짝 보이던데 칼집 살짝 그랬더니 보여줬는데. 아유 너도 칼이 있구나. 어머. 그래서 현재 중국 때문에 시작한 무역 전쟁은 중국만 현재 멀쩡한 상태입니다. 중국만 지금 승자네요. 약간 예.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인도도 저 펴려고 그랬는데 네. 인도가 뭐가 그러든지 말든지. 인도는 뭐 인도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러면 중국과 더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해서 이번에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우리는 러시아산 석유 쓸 거야. 이러면서 러시아한테 수입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전화도 안 받아요. 머리 총리가. 와. 전화를 안 받아. 되게 전화하지도 마 이러고 있는 멋있다. 상황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 말씀은 네. 그렇게 우리가 미국과 각을 세우면서 한미 관계를 파탄내자는 게 아니고 네. 상황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미국에게도 호혜적인 관계 또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게 입증되면 네. 오히려 힘의 균형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냉엄한 국제 현실이다 보니 일본처럼 제일 먼저 쪼르르 불려가 가지고 저 터지면서 어쩌면 앞으로 일본 경제에 두고두고 치명타를 날릴 협상에 덮어놓고 사인을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차라리 냉정하게 네. 국익을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그쵸. 말씀처럼 베이스에 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치열하게 좀 장기전으로 가면서 설득하거나 설득해가는 그런 국익 베이스 외교가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같이 이 열린 이 시민들 깨어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지 된다. 덮어놓고 사인하자 이게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보도도 나와요. 야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관세 25% 올린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지금 3,500억 불을 미국에 헌납하고 결국에는 관세 10% 낮추는 거 아니야. 네. 얻는다는 거라고 해봐야. 그렇죠. 그거 얼마 안 돼. 그리고 10% 올려도 미국 내에서 팔릴 물건들도 많아. 준 독점이고 우리가 기술이 좋은 것도 있고요. 네. 또 중간중간에 마진으로 조금 손해보더라도 네. 조금씩 흡수해가면서 할 것도 있어. 이런 그래요? 거죠. 아니면 지금 100원에 팔던 거 우리가 관세 협상 잘 해봐야 115원에 판다는 건데 그렇죠. 심해봐야 125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는 제조사가 맞고 네. 뭐 5%는 판매처가 맞고 해서 최대한 버텨봐. 그렇게 했을 때 치명상을 입는 정도의 손실이면 얼마다라는 건데 그 정도면 차라리 네. 3,500억 불 미국에 주지 말고 오히려 그 절반 정도인 150에서 250억 불 사이면 그 정도면 차라리 현대, 삼성, 뭐 2차 전지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한테 니네 나라가 보조금 줘라 차라리. 그게 더 이익이다. 그것도 일리가 좀 네, 있는 그런 거네요. 보고가 네. 차라리 미국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혹시 스티븐 미란 보고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 스티븐 미란 보고서는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런 정도의 보고가 나올 정도인데 이제 이 미란 보고서가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좀 어려운 얘기가 점점 들어가는데 네. 미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냥 금고 열어라고 돈을 끄집어 가는 거냐? 네. 이 날강도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오. 라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미국의 정서, 미국의 복심, 의지가 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미란 보고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미란은 사람 이름이에요. 네. 미란 언니, 예. 미란 오빠, 예, 오빠, 미란 오빠, 예, 미란 형인데 네. 미란이 형. 네네네. 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의 경제 책사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만은 책사군요. 이 양반이 예전역에 썼던 리포트예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 화제가 됐어요.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예, 언제 나온 지 좀 썼죠? 됐어요. 근데 왜 화제가 됐냐면 네. 너무 황당한 소설 그 자체여서. 음. 근데 이게 지금 현실화. 이번에 우리한테나 일본한테나 이렇게 우방들한테 강도짓하는 배경과 연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냐면 그때는 이겁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야 미국은 지금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 적자야. 돈이 없어. 네. 없어요. 뭐 어떡하지? 계속 돈 찍어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냐면 계속 찍어내봐야 인플레만 올라가잖아요. 달러 많이 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고 해도 무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란이 형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방법이 있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 달러를 찍어.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풍요로움을 즐겨. 네. 그리고 그 달러로 기축통화가 되려면 전 세계의 달러는 풀려야 돼. 그러면 그 달러를 사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나라들, 무역 상대국들, 미국으로 치면 국채를 사는 이런 우방국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걔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다시 니네들이 이 달러를 사줘라.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찍고 적자니까 네. 찍고 그럼 돈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국외로 충분량을 빼고 그걸 니네들이 사라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채를 발행한다. 미국 국채를. 그런데 지금처럼 미국 국채를 발행해도 잘 안 사요. 미국 국채 점점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미란 보고서는 이런 나라들을 조합해가지고 조합해서 국채를 사게 만들자.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채가 뭐냐면 영구채라는 거예요. 영구채는 뭐냐? 빚을 갚을 날짜, 이자가 없는 그런 채권을 발행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권 아나운서님한테 그러는 거지. 내가 너한테 차용증을 써줄게. 나 돈 좀 꺼줄래? 그럼 권 아나운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자 얼마 줄 건데? 언제 갚을 건데요? 3개월, 1년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이자는 얼마 주고 1년 있다 갚을게. 이게 채권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권 아나운서 돈 좀 꺼줘. 1억. 이렇게 해놓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언제 갚을 건데요? 언제 이자율은 갚으실 이렇게 거예요? 얘기하는데 갚을 날은 미정. 말이 영원히 돼? 네. 영원히 공란. 어머나. 10년, 20년이 될지도 모르겠고 200년이 될지 모르겠고 100년이 될지도 모르겠고 죽을 그게 때까지 영구채. 그게 영구채. 그다음 이자는 없음. 없음?
그럼 이 종이는 채권이에요? 그냥 종이짝이에요? 종이장이죠. 종이짝이죠. 네. 그리고 돈 내놔 이거잖아요. 그냥 퍽치기죠, 퍽치기. 내놔. 예, 그게 미란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와. 그렇게 하면 미국은 재정 적자도 풀고 돈도 풀고 또 인플레도 막을 수 있다. 아니, 백악관 수석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말을 그 할 수 보고서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황당하네. 그러면서 미국은 결국에는 재정 적자를 돈을 풀어서 해결할 거고 그걸 이렇게 우방국들을 좁혀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네. 니들이 가지고 있는 돈 내놔. 우린 종이 한 장 줄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해서 황당했는데 네. 그 정서 이해하시겠죠? 네. 결국에는 종이 한 장 주고 좁혀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정서가 지금 관세 전쟁과 우리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압박되는 맞다, 거하고 이거지. 비슷한 거죠. 똑같네. 돈 내. 내 맘대로 할게 돈 내. 이거랑 비슷하죠. 예. 아니 이게 지난해 11월, 작년 11월에 지금 대통령 선거 직후에 전략 담당자가 쓴 41조 분량의 보고서라고 하는데 지금 이 미란이 백악관 수석 경제학자로 불리는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기용이 됐다고 하네요. 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뜻대로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의견 좋네. 그거 받아들일게. 미란 보고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결국에는 주변국들이나 이런 쪽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통해서 네. 미국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강탈하겠다는 큰 계획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강탈이죠 정말 강탈. 상황이니까 네.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네. 상황이 얼마나 녹록치 않으며 정말로 지혜로운 외교와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은 도대체 얼마나 재정 적자를 갖고 있길래 재정 이런 적자는 식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경이에요. 오경? 예.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아. 째깍 할수록 이자가 천문학적 단위로 현재 나가고 있고요. 야. 미국 1년 예산의 20%가 이거 갚는 이자입니다. 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그런 한데. 아유. 그러니까 네. 힘을 모아서 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 정부가 지혜롭게 이 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야가 이런 좀 다 얘기입니다. 단합이 돼서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힘을 네. 협력하면 좋을 텐데 쉽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안 해왔냐, 사인 안 해왔냐, 문서 안 갖고 네. 왔냐, 빨리 그런 안 하냐, 자들이 뭐 이런 매국노다. 얘기만 하니까. 그런 자들이 매국노다 이렇게 보면 딱 쉽습니다. 네. 네, 정말 답답하네요. 네.